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투자자들이 최근 하락한 기술주 저가 매수에 나서는 가운데 하락한 국채 수익률은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준 장이었습니다. LPL 파이낸셜 수석 기술 전략가는요. 새해에도 여전히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강세장이라며 지난주 손실과 월요일 10년물 수익률의 움직임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0%로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공개 발언에 나선 래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급하지 않으며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초에 예측하기 어려운 주식시장 여건이 지속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3대 지수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은 이전 하락일에 대한 폭은 어느 정도 만회를 한 모습이네요. EV 섹터주 흐름은 리비아는 플러스 2.62%, 테슬라는 플러스 1.25%, 루시드는 플러스 0.53%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나스닥의 상승에 비하면 아쉬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애프터 장에서 다행히 플러스 1.05% 상승을 보여주면서 3.84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일본봉은 장중 변동성이 컸던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캔들상 보자면 양봉으로 끝이 나면 좋았을 텐데요. 월요일장도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양봉의 흐름은 나와줘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지난번 저점인 3.62불 라인을 깰 수도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루시드 생산량과 판매량이 좋다면 이번 주에 꼭 발표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현금 소각이 걱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인 든든한 뒷배 PIF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은 전례 없는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중이죠. 새로운 EV 구매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요. 전체 판매량에서 전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년 동안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2023년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요, 테슬라 모델 Y로 절반 가격인 도요타의 콜로라를 제치기도 하였네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부족으로 인해서 2023년 연간 생산량인 1만 4천 대에 지침해서 하향 조정하면서요, 8천 대까지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신규 전기차 업체의 생산량과 납품량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루시드의 실적은 정체된 모습을 보여 투자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죠. 하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데요. 그 전에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살펴보면 2022년 같은 기간에 350밀리언 달러에 비해 483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2023년 9개월 동안 루시드는 2.36 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영업 손실은 전년도 대비 1.84 빌리언 달러에 비해 적어졌습니다. 연간 루시드의 현금 소진율은 3.6 빌리언 달러에 달하고 있는 중인데요. 4.4 빌리언 달러 현금과 ST 투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2025년 초까지 회사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다른 제조사인 리비안만 보더라도 현금 소진율이 1.62 빌리언 달러, 피스커와 카누도 현금 소진이 상당히 적은 상태죠. 그러면 왜 이렇게 루시드만 현금 소진이 많은 것일까요? 바로 글로벌 확장으로 인한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겠고, 향후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가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언제가 될지 모를 오퍼링과 같은 자금 조달 소식이 또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PIF인데요. 테슬라에 크게 투자한 적이 있지만 2020년 테슬라 주식을 거의 모두 매각하면서 뼈아픈 실수를 하였습니다. 중국에 250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도 있는데요. 루시드의 5빌리언 달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만큼 루시드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록과 뱅가드와 같은 다른 투자 회사가 루시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과는 달리 PIF는 국가의 다각화 목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루시드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꼭 현금만이 아닌 것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투자자는 완전히 실패라기보다는 루시드가 주가를 더욱 희석시키는 것에 대해 더 걱정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사상 최저치에 거래되고 있는 회사에게는 매력적인 시기라고 생각한다 전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전부터 바이아웃 완전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PIF가 루시드에서 물러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361개의 글로벌 특허와 재능이 있는 엔지니어 팀에 대한 인수는 가능하다 말을 합니다. 결국엔 기술력으로 승부를 띄우는 기업인 만큼 여러 가지 옵션 등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겠죠. 루시드에게 파산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훌륭한 제품을 제공하므로 루시드에 기꺼이 베팅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것이 에어 세단을 넘어서 그래비티 SUV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제조사와는 차별화되면서 매력적인 차량이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와 주었고요. 마일수 또한 타사 대비 상당히 높은 것과 차량 무게로 인한 스피드는 조금 딸립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핵심은 그래비티가 수요 문제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관심사겠죠. 소비자들은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저렴한 가격표를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럭셔리 EV 세단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죠. 유명 브랜드들이 포진해 있는 시장에서 루시드 그래비티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루시드 그룹입니다. 루시드 측에서 이제는 홈차징 스테이션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2024년 1월에 새 차량을 구매하는 분에게 루시드 커넥티드 홈차저 구매 시 300불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서서히 홈차저 시스템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토대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사업 전략을 내놓아야 하겠지만 비용 문제로 잠시 접어두면서 차량 판매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을 이루는 날을 기약하면서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